이제 특강 오늘 마지막 시간이죠. 저번 시간에 우리 굴절 잠시 살짝 얘기해 줬었는데, 저번 시간에 굴절이 왜 일어난다고 그랬냐? 기억나냐? 자, 굴절이 왜 일어날까요? 자, 굴절이라는 건 우리가 뭐였습니까? 매질이 서로 다를 때, 예를 들어서 공기, 물이다 라고 하면 원래는 빛이 이렇게 들어왔다 라고 하면, 그죠? 똑바로 가야 정상이잖아. 빛은 직진을 한다며. 그죠? 직진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쭉 가야 되는데, 일부는 여기서 이제 반사를 해 나갑니다. 근데 이 일부가 어떻게, 꺾여서 진행을 하는 거예요. 꺾여서, 이렇게. 왜 이 꺾임 현상이 이게 나타날 것 같아요? 왜일까? 왜 꺾여가죠?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야? 그죠? 굴절이 왜 일어나느냐? 굴절이 일어나는 이유는 빛에 무엇이 다르기 때문일까요? 무엇이 다르다? 응? 빛에 무엇이 달라? 속력이 달라요, 속력이. 예를 들면, 이게 나와 있나? 페르마의 원리라는 게 있어요. 페르마의 원리. 페르마 압니까? 페르마? 아주 유명한 수학자이자 수학자로 봐야지. 수학자로. 물리학자, 수학자. 다 잘했겠지. 그치? 자, 근데 얘가 얘기한 이 페르마의 원리는 뭐냐면, 빛은, 어떤 경로로 가느냐 하면, 최단 경로로 갑니다. 최단 경로. 이게 페르마의 원리. 뭔 얘기냐? 자, 여기 A 지점이 있고, 여기 B 지점이 있어요. 그럼 최단 경로로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될까? 직진이지, 그지? 이렇게, 이게 최단 경로잖아. 그죠? 즉, 시간이 가장 짧게 걸리는 경로를 택한다는 뜻이 되겠죠? 그런데, 만약 이렇게 생각해 보자. 여기는 물이고, 여기는 육지야. 사람이야, 사람. 여기 누가 빠졌어. 사람이 빠졌어. 아는 사람이야. 엄청 친한 사람이야. 그래서 구해줘야 돼. A가 B를 구해줘야 돼. 그럼 어떻게
가야지 얘를 살릴 수 있을까? 마음이 급하니까 최단 거리로 가려고 하겠죠, 얘는. 그죠? 여기서 이렇게 딱 직선 경로로 뛰어가면은 B한테 가면 최단 경로일까요? 니네 같으면 어떻게 해석하겠니? 최대한 여기 근처까지 가겠죠. 요 어딘가. 그죠? 여기서부터 수영해갖고 가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죠? 그렇다고 해서 여기 수직되는 지점까지 간 다음에 이렇게 오는 것도 조금 아닌 것 같고. 그죠? 그래서 여기 어딘가로 간 다음에, 그죠? 수영을 이쪽에서 이렇게 해 가겠죠. 맞아요? 이런 식이라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가면은 최단 경로로 간다는 뜻이에요. 빛이 결국은 뭡니까? 여기서 이렇게 간다라는 거는 이렇게 가는 게 최단 경로로 가는 거예요. 알겠어요? 속도가 안 달라졌으면 이 직진, 이 점선 따라 이렇게 가는 게 최단 경로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지. 그래서 결국은 빛은 이렇게 꺾여서 들어가는 게 제일 빠르게 가는 방법이니까 그냥 그렇게 가는 거야, 자기는. 알겠어요? 그러니까 빛은 항상 어떻게 가는 겁니까? 직진하는 거야, 자기는. 직진을 하는데 뭔가 공간이나 시공간이 틀어져 있기 때문에 그 틀어진 공간을 가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볼 때는 우리가 밖에서 볼 때는 휘어지나? 꺾이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어쨌든 굴절이 일어나는 것은 어떻게 된다? 매질마다 빛의 속력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했죠. 그래서 매질마다 속력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자, 빛의 속력 요거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매질에 따라서. 자, 누가 제일 빨라? 진공, 그 다음 공기, 그 다음 물, 그 다음에 유리, 뭐 다이아몬드. 요 정도는 기억을 해두면 좋다는 거야. 알겠지? 기억해두면 좋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빠른 거는 이제 진공, 그 다음 공기 이렇게 되는데 공기랑 진공이 크게 차이가 안 납니다. 알겠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는 공기를 갖다가 진공과 거의 같은 걸로 해서 문제를 많이 내요.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 물, 그 다음 뭐 유리, 다이아몬드 뭐 이런 식으로 정도 기억해 두시면 이제 좋습니다. 좋아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 이 굴절이 일어난 거 봤었고, 자, 요게 이제 입사각이다. 입사각 I라고 하면 이 굴절각 R이 되는데, 얘들아, 입사각이 커지면 요건 이제 반사각이라고 해볼게. 반사각. 입사각이 커지면 반사각은 어떻게 돼요? 입사각 커진 반사각 어떻게 될까? 커져요. 그럼 입사각 커지면 굴절각은 어떻게 될까? 자, 1번 커진다. 2번 그대로다. 3번 작아진다. 굴절각. 어떻게 될까? 자, 이거 뭐냐면 얘가 이렇게 커지면 얘도 똑같은 크기로 커져야 되겠죠? 얘가 이렇게 작아지면 얘도 이렇게 좁아질 거예요.
근데 얘랑 얘는 어떤 관계냐면 이런 관계야. 이게 입사각이고 이게 굴절각이라고 치자. 그럼 지금 이렇게 꺾여 있죠? 그죠? 그러면 요 꺾인 정도가 안 바뀝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입사각이 커지면 굴절각도 커져야 되겠죠. 꺾인 정도가 그대로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게 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속력이 빠른 매질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이쪽을 뭐라고 하느냐? 상대적인 겁니다. 상대적인 거. 자, 이쪽을 밀한 매질 이런 식으로. 소하다 밀하다 기준이 뭐라고요? 빛의 속력입니다. 알겠죠? 빛의 속력이 빠른 매질을 소한 매질, 느린 매질을 밀한 매질. 이걸 안 들고 왔네요. 빡하고. 자, 그래서 저번 시간에 그 스넬 법칙을 이제 소개를 조금 하다가 말았는데, 오늘은 스넬 법칙, 굴절 법칙에 대해서 이제 볼 겁니다. 굴절 법칙은, 자, 굴절 법칙. 이거 별로네. 자, 이게 스넬 법칙. 자, 일단 이거 한번 보세요. 기본적으로 매질 1,
매질 2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얘로 그냥 선생님이 공기, 물 이렇게 설정을 했는데 매질 1이 소환 매질이고 매질 2가 밀환 매질이면 지금 꺾임이 어떻게? 이쪽으로 꺾여서 들어가겠죠.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어느 쪽으로 꺾인다고 해서 굴절은 느린 쪽으로 꺾인다. 그 얘기 해줬었죠. 느린 쪽으로 꺾인다는 얘기는 얘가 이렇게 점선 따라서 간다라고 하면 직진하는 건데 여기 아래쪽과 위쪽 부분 여기를 1번 구역 여기를 2번 구역이라고 설정했을 때 매질이 이렇게 돼 있으면 경계면에서 위쪽이 소하고 아래쪽이 밀하면 여기가 아래쪽이 느린 게 되겠죠. 그래서 이 경계면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자는 거죠. 위쪽 방향으로 이렇게 꺾이게 되면 소환 쪽, 공기 쪽으로 꺾이는 것이고 아래쪽으로 꺾이면 물 쪽으로 꺾인다라고 판단했을 때 우리가 꺾임은 어느 쪽으로 일어난다? 느린 쪽으로, 느린 매질 쪽으로. 속력이 느린 매질 쪽으로. 그렇게 꺾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꺾어주시면 된다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 꺾을 건데 자, 지금 보면 광선을 하나 더 그리겠습니다. 광선을 자, 이렇게 하나 더 그렸습니다. 얘도 이렇게 뭐 잡아주시면 돼요. 법선을. 자, 이 두 개가 일단 나란합니다. 나란합니다. 그죠? 나란했을 때, 자, 이 직선은 뭐라고 했습니까? 요거는? 자, 얘네들을 뭐라고 부르죠? 얘네를 뭐라고 불렀어요, 얘네들? 저기 뭐였습니까? 기억 안 나? 기억 안 나. 이게 뭐죠? 이거 왜 그랬어? 갑자기. 얘네들 지금 선생님 90도로 딱 그렸습니다. 진행 방향에 90도로 일정한 간격으로 선을 그어봤는데 저걸 뭐라고 해요? 이게 파면이라고 했죠. 파면. 파면 모르면 안 된다고 했어요. 알겠죠? 파면. 파면은 뭘 얘기하는 거였어요? 위상이 같은 점들을 이은 우리가 선이나 면 이런 것들을 파면이라고 한다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이 라인이 전부 다 마루인 지점을 연결했다. 그러면 얘 마루선이네? 그죠? 그럼 얘도 마루고 얘도 마루고 그런 얘기잖아. 그죠? 그러면 이건 뭘까요? 이거는 파면과 파면 사이의 거리. 이건 뭐야? 이건 파장이죠. 그렇죠? 파장. 람다입니다. 이거 람다. 파장. 그러면 매질 1에서의 파장이니까 뭐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는 거죠. 실제로.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얘가 이제 어느 쪽으로 꺾이느냐면 얘가 이쪽으로 꺾일 거야. 그죠? 이쪽으로 꺾인다고 해볼게. 자, 그러면 나란하게 꺾이니까 얘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꺾입니다. 그럼 만약에 이쪽에도 하나 선이 더 있다 그러면 이쪽에 이렇게 꺾이겠죠. 그죠? 그죠? 하나 더 그려볼까? 여기쯤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이쪽에서도 일정한 간격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럼 파면은 어떻게 설정이 되느냐면, 잘 봐. 파면은 진행 방향의 90도로 그려준다라고 했죠. 그러면 매질 2에서 파면 그려볼게. 파면이, 자, 요 지점에서 만약 여기 긋는다라고 하면, 이렇게 되겠죠. 90도죠. 그죠? 여기서도 한번 그어볼게요. 여기서도. 여기서. 맞아요? 이렇게. 여기 90도. 90도.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여기도 예를 들어서 이게 한 파장이다라고 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지? 그러면 이게 한 파장이 아니면은 어떻게 되냐면 요걸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VT. 알겠어요? VT.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냥 이거 한 파장이라고 생각해도 되겠다. 그죠? 선생님 한 파장을 그려버렸으니까. 그지? 그러면 얘는 파장이 어떻게 되냐면 요게 되는 거예요. 요게. 그죠? 얘는 파장이 어떻게 됐어요? 람다 2 이렇게 되겠죠. 자, 파동의 전파 속력식이 어떻게 됐었니? 요거는 t분의 람다, 그리고 이 t는 이제 주기니까 주기의 역수하면은 f 람다 이렇게 되죠. 그죠? 이게 v입니다. 이게. 즉 v는 f 람다. 자, 지금 매질이 달라지니까 이게 달라지는 거야. 이게 변합니다. 그죠? 이게 변할 때 뭐가 변하느냐? 자, 진동수 변해요, 안 변해요? 자, 지금 보니까 봐봐. 얘가 감소를 했죠? 공개 선물 감소하잖아. 그죠? 그랬더니 파장이 줄었네요. 그죠? 그러면 요 F는, 요거는 어떻게 돼요? 여기 줄었어. 요건 뭐, 어떻게 될까? 자, 같이 준다. 아니면 일정하다. 조금 증가한다. 진동수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얘는 일정합니다. 얘는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즉, 자, 여기 V1, T1, 그죠? 그럼 여기를 뭐라고 하면 될까요? V2, T2라고 해도 되는데, 지금 선생님 T에는 숫자를 안 붙였죠? 왜 안 붙였을까? 안 변하니까. 뭐가 안 변하는데? 얘가 안 변하니까 얘도 안 바뀌는 거죠. 알겠어요? 즉,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같은 시간 동안 이동하는 빠르기가 다르기 때문에 간 거리가 달라진 거예요. 되겠죠? 자, 그래서 요 이제 한번 볼게요. 입사각이 어떤 겁니까?
입사각이 요게 입사각이에요. 요게 I예요. 그죠? 그 다음에 R은 여기가 R이죠. 여기다 그릴게요. 여기 R. 자, 그러면 요 위의 삼각형과 밑에 삼각형에서 자, 요 I랑 같은 지점은 어디다? 요 위의 삼각형에서 자, 이게 90도죠. 여기 있으면 90도가 아니지. 그죠? 요거는 90도죠. 여기하고 요거는 90도입니다. 이거는 반사광선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반사광선이었으면은 90도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알겠어요? 입사각하고 반사각을 합쳐서 90도라고 부정 못 합니다. 근데 지금 이건 파면하고 입사광선이니까 요 각이 90도죠? 90도. 그러면 요게 I면 요쪽 요만큼은 90 마이너스 I고 자, 그럼 여기가 어떻게 되는 거죠? 여기가 I가 되겠죠? 맞나요? 이렇게. 똑같이 보면은, 요 각이 R이니까, 여기가 뭐가 되죠? 90 마이너스 R. 그러면 여기가 R각. 이렇게 되겠네요. 굴절각과 같겠죠. 자, 그래서 조금만 한번 따로 그려보면, 너무 대충 그렸네. 자, 직각, 요거 직각. 그죠? 요거 R, I, 요거 R. 자, sin I, 이렇게 잡았을 때, 지금 여기를 A, 요거, B, 요거 C라고 잡아볼게, 그냥. 이렇게. 자, sin I는 뭐가 되는 겁니까? sin I는 C분의 A가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sin R은 뭐가 되는 거예요? C분의 B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얘네들을 갖다가 이렇게 비율을 잡아봤을 때 이렇게 했을 때 이게 뭐분의 뭐가 되는 겁니까? B분의 A가 되는데 지금 이 B분의 A 이건 뭐냐면 실제로는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 그죠? 실제로는 이제 저기에서 이겁니다. 이건 그냥 선생님이 기호를 붙여준 거고 자, 저걸로 해보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V2분의 V1이 되겠죠? 그죠? T가 날아가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요 값들은 이게 주기라고 보면은 이게 파장이 되는 거, 파장. 그래서 람다 1, 람다 2 이렇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자, 여기까지만 보면 요 그림이 이제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뭐도 여기다가 집어넣을 거냐 하면 굴절률이라는 걸 집어넣을 거야. 굴절률. 자, 굴절률은 뭐냐? 굴절률. 자, 굴절률 한번 볼게요. 자, 굴절률.
굴절률이라는 것은 절대 굴절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상대 굴절률이 있습니다. 상대 굴절률. 절대 굴절률은 뭐냐 하면 봐봐. 여기가 만약에 진공이야. 그지? 여기가 예를 들어서 물이야. 물. 진공에서 물로 딱 들어간다. 빛이.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얼마나 꺾였는지 그걸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자, 무엇에 대해서 진공의 굴절률에 대해서 물의 굴절률을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러면 만약에 여기가 다른 거 뭐 유리라고 해볼게. 유리. 여기도 또 진공. 그러면 물의 굴절률이 있고 진공에 대해서 유리의 굴절률이 있겠죠. 그죠? 이것들을 판단하는 기준은 즉 물하고 유리는 어떤 관계에 있을까? 이렇게 따지는 것은 상대 굴절률이에요. 상대 굴절률. 진공에 대해서 진공이 제일 빠르니까 빛의 속력이 물은 속력이 어떻게 변화하길래 얼마나 꺾이느냐 이걸 판단하는 기준이거든요. 그러면 진공에 대해서 다른 물질 하면 그거에 이제 그 물질에 대한 절대 굴절률이 되는데 상대 굴절률은 얘와 얘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면 자 상대 굴절률 만약에 물에 대한 유리의 굴절률 이렇게 한번 볼게요. 그러면 자 여기다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 물이고 여기가 유리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물에 대한 유리의 굴절률은 이렇게 됩니다. 자, 물에 대한 유리의 굴절률은 물의 굴절률에 대해서 유리의 굴절률 이렇게 따지는 개념이에요. 이게 왜 이렇게 나왔는지 아시겠어요? 원래는 이렇게 바로 안 나오고 어떻게 나왔겠니? 자, 물의 절대 굴절률이 있겠죠. 그죠? 자, 진공에 대해서 물에 대한 굴절률. 여기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진공에 대해서 유리의 굴절률이 있겠죠? 결국 이거는 진공에 대한 굴절률은 같기 때문에 물에 대한 굴절률 요거에 대해서 유리의 굴절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앞으로는 기호를 이렇게 쓸 겁니다. 기호 쓰는 방법이에요. 자, 여기가 N1, 여기가 N2. N1이라는 것은 매질 1의 절대 굴절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럼 진공에 대한 매질 1에 대한 굴절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N2라고 하는 것은 매질 2의 절대 굴절률. 알겠어요? 그래서 얘가 공기, 물 이렇게 되면 공기의 절대 굴절률, 물의 절대 굴절률
요걸 적어놨다라고 치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에 대한 2의 굴절률은 1에 대한 2의 굴절률입니다. 요거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1에 대한 2의 굴절률.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있었죠. 이거. 이 값이 항상 일정하게 나타나거든. 아까 선생님이 이 얘기 해줬잖아. 이거 한번 꺾이는 게 딱 정해지면 이렇게 각도를 바꿔도 이 꺾임은 유지된다고. 그죠? 꺾임 비율이니까 이게. 그래서 자, 굴절률을 이렇게 표현할 때 이게 굴절률이에요. 이게 굴절되는 정도니까 각도 비율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가능한 거죠. sin i sin r 뭡니까? 굴절각의 sin 값과 그 다음 입사각의 sin 값의 비율은 일정하다. 그런데 어떻게 돼 있다? 얘랑 얘가 같은 매질에 대한 녀석이죠? 이 두 개가 어떻게 돼 있어요? 반비례 관계죠? 그죠? 다른 것들은 전부 다 비례 관계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속도 V에 대한 거면 자, 여기에 V2, 여기 V1이 되겠죠? 그죠? 자, 여기 V2, 여기 V1 람다 2, 람다 1 여기가 I 값, R 값 이렇게 잡았을 때 그죠? 여기가 2, 1 이렇게 되고 람다 2, 람다 1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얘네들은 다 비례 관계지만 얘는 어떻다? 얘네랑 반비례 관계입니다. 저걸 기억하고 있어야 돼. 저거 헷갈리면 이제 난리 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스넬 법칙 하면 696페이지하고 697페이지 내용을 보면서 요걸 정리를 잘 해두셔야 됩니다. 절대 굴절률과 상대 굴절률 개념도 알아두시고. 그래서 우리가 굴절 법칙이다. 굴절 법칙이다. 스넬 법칙이다. 라고 하면 뭘 얘기하느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얘랑 얘 곱과 얘랑 얘 곱이 같다. 그래서 N1 sin 여기를 이제 I, R 이렇게 잡았지만 입사하고 굴절하고 그 다음 또 뭐가 있으면 또 입사하고 굴절하고 여러 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자, 요거를 갖다가 보통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타 1, 요걸 세타 2. 이게 더 일반적으로 여러 개를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요걸 세타 1. 사인 세타 2. 요게 훨씬 일반적으로 쓰는 굴절 법칙입니다. 스넬 법칙은 저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698페이지로 이제 가면, 요런 얘기가 나옵니다. 3가 있으면 3, 4, 5 이렇게 쭉 이어지겠죠. 그거는, 안 변한다. 자, 표 한번 살짝 볼까? 표, 굴절률 값들이 나와 있네요. 여기 있는 굴절률 값들은 20도씨에서의 굴절률 값인데, 요 이제 공기에 대한 상대 굴절률입니다. 진공에 대한 절대 굴절률보다 공기에 대한 상대 굴절률을 표현한 것은 공기에서 들어가는 게 훨씬 많으니까. 그죠? 진공에서 들어가는 것보다. 그래서 요 20도씨에서의 굴절률을 표기를 한 겁니다. 예, 그냥 이제 한번 보죠. 거기에. 물은 1.33 정도고요. 그죠? 유리는 1.46 정도고, 물보다 조금 더 굴절률이 크죠? 굴절률이 크다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빛이 이 매질에서 빠르기가 어떻게 된다? 빠르다는 거야? 느리다는 거야? 굴절률이 크다는 건. 느리다는 거예요. 알겠죠? 굴절률 값이 큰 매질이다 그러면 소한 매질이야, 밀한 매질이야? 밀한 매질이야.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앞으로. 알겠어요? 그래서 거기 표에서는 이제 제일 속력이 느린 밀한 매질은 다이아몬드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앞에서 봤던 진공, 그 다음 공기, 그 다음 물, 유리, 다이아몬드 요 순서 봤을 때 대충 감이 오죠. 요런 식으로 되는구나. 자,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밀도가 크다고 굴절률이 크다라는 개념은 아닙니다. 알겠죠? 우리가 그렇게 기억하는 건 크게 상관은 없지만, 알겠죠? 뭐가 좀 들어차면 더 빽빽하면 느려지나? 이런 느낌을 받아들이는 건 괜찮지만 밀도가 굴절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안 된다. 그건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굴절률 사이의 관계입니다. 이제 굴절률 사이의 관계.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요거를 짚고. 자, 이건 뭐냐면, 이제, 매질이 경계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 개. 자, 여기가 매질 1, 여기 2, 3, 그리고 다시 1, 이렇게 된 거죠. 그죠? 보통 이제 이렇게 되면 여기에 공기, 그죠? 여기 뭐 필름, 유리, 다시 공기 뭐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고, 여러 층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여기 법선을 하나 세워봅시다. 그리고 이 정도에서 들어간다. 그럼 여기를 세타 1. 세타 1.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는, 꺾인 그림 보니까 1이 소한 매질이야, 2가 소한 매질이야? 1이 소해요, 2가 소해요? 2가 소하죠? 왜냐하면 여기 직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래쪽으로 꺾였어요, 위쪽으로 꺾였어요, 그림상? 위쪽으로 꺾였죠. 그러면 여기가 더 소하구나. 여기가 속도가 더 빠르구나.
무슨 얘기냐? 여기서 수영하고 나와갖고 육지로 막 뛰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쯤으로 잡고, 그래 보자.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가 세타2라고 하면 되겠죠. 굴절각이니까. 그죠? 여기 세타2입니다. 세타2. 근데 이 세타2는 여기가 되겠죠. 왜? 이 법선과 이 법선은 평행선이고, 그죠? 그걸 직선이 가르니까 얘 둘은 억각이죠. 그죠? 그래서 세타2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은 2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소한 매질이에요? 밀한 매질이에요? 3은 2에 대해서 밀하죠? 꺾이는 모습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꺾여 있네요. 그죠? 법선. 그럼 여기가 굴절각인데 3에서의 굴절각인데 이걸 세타3라고 잡으면 여기도 세타3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런 다음에 다시 어떻게 나가고 있습니까? 이렇게 나가고 있죠. 그죠? 지금 3보다 1이 어떻습니까? 자, 그림상으로 보니까 여기가 더 소한 매질이죠? 그죠? 여기보다 여기가 더 소하다. 그래서 여기가 다시 각도가 뭐가 돼야 될까요? 세타1이 되겠죠? 그죠? 자, 지금 요 관계인데 그럼 여기에서는 요렇게 꺾여서 다시 입사각과 동일한 형태로 나오고 있는 그림입니다. 요거. 자, 여기서 이제 속도하고 굴절률 표기를 한번 해봅시다. 제가 똑같이 해드릴게요. V1, V2, V3, V1, 여기 N1, N2, N3, N1 이렇게. 그럼 여기서 이제 N은 전부 다 기본적인 값은 여기가 굴절률이 여기 공기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죠? 그냥 이렇게 잡아 놓으면 이거는 절대 굴절률을 그냥 잡아 놨다. 또는, 진공하고 거의 같게 쓰이는 공기에서의 그 굴절률 있죠. 공기에 대한 상대 굴절률을 적어 놨을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진공하고 공기가 어떻다고 했습니까? 거의 근사적으로 비슷하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공기에 대한 상대 굴절률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진공에 대한 절대 굴절률일 수도 있다. 이 정도만 개념적으로 잡아 두시고 이걸 한번 보죠. 그러면 N1에 대한 거 한번 봅시다. 여기서 일어난 거. N, 1, 2 이러면 1에 대한 2의 굴절률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자 1에 대한 2의 굴절률은 빠르기가 이렇게 됐었죠. 그죠? 자 그리고 어떻게 됐었죠? 사인 값으로 하면 사인 세타 2분의 사인 세타 1 이렇게 됐었고 그리고 요거는 하나 더 굴절률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N1분의 N2 맞죠? 이렇게 돼요. 이렇게. 다른 것도 쭉 써볼까요? N23은 V3분의 V2 그러면 사인
세타 3분의 사인 세타 2. 자, 그러면 굴절률은 n 2분의 n 3. 됐죠? 그 다음 n 3에 대한 1의 굴절률. 자, 그러면 이것도 V1, V3 사인 세타 1, 사인 세타 3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게 이제 굴절률로 표현하면 n 3분의 n 1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것들을 관계식을 찾아보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하는 건데 세 개를 다 곱해 봅시다. n 1, 2, n 2, 3, n 3, 1 이렇게 곱해 보자는 거죠. 뭐가 나오는지. 자, 곱할 때 요 갖고 한번 곱해 봅시다. 그러면 n 1, n 2 그 다음 N2, N3 그리고 N3, N1 이렇게 여기 는이 아니죠. 곱하기죠. 곱하기 자, 이렇게 되니까 여기 어떻게 되는 거예요? 3 날라가고, 요거 날라가고, 요것도 날라가네? 그죠? 요게 1이네요, 1. 1이 되네요, 1.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N, 2, 3 있죠? N, 2, 3 자리에다가 요걸 한번 넣어보자. 자, 이거 똑같은 값 맞죠? 맞나요? 요 원 날라가면 n2분의 n3가 2, 3이잖아. 그죠? 그러면 요거는 뭔 얘기냐? 얘는 n 1, 2. 그죠? 얘는 n 1, 3. 요거가 같은 거잖아. 맞아요? 여기가 이해 갑니까? 그러면 요 녀석을 요 자리에 한번 넣어보자는 거지. 자, n1, 2, n2, 3, n3, 1 요게 1인데 요 자리에 n1, 2 곱하기 n1, 2 분의 n1, 3 그 다음 n3, 1 요게 1이죠. 그죠? 그래서 그럼 되니까 결국 뭡니까? n3, 1은 n1, 3의 역수네.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면 된다는 얘기야. 알겠어요? 이걸 가지고 앞으로 여러 개가 겹쳤을 때 넘버링만 바꿔가지고 우리가 이걸 적용시킬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겹의 매질층이 있을 때 그게 이제 나란할 때입니다. 나란할 때. 나란하지 않으면 또 이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매절층이 나란하게 되어 있을 때 여러 개가 있으면 그 여러 개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전개를 해서 이용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 됐니? 자, 그 다음에 이제, 굴절 현상 중에, 얘들아, 굴절 현상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수영장 바닥이 떠 보인다. 그죠? 뭐, 물 속에 나의 다리가 굵고 짧아 보인다. 다행히 보여서 다행이죠. 실제로 굵고 짧으면 안 되겠죠. 그죠? 이런 거 겪어봤습니까? 자, 혹시 낚시 해본 사람 있나? 낚시? 낚시는 안 해보나? 물고기 있죠? 물고기. 물고기를 이렇게 딱 보면, 오, 되게 큰 놈처럼 보여. 덩치가 있어 보여. 그래가지고, 어떻게 잡았어. 그 녀석을 잡아서 딱 보면, 내가 물 밖에서 봤던 것보다는 작네? 이런 느낌 들어요. 알겠어요? 이게 전부 다 같은 말들이야. 같은 말들인데, 이거는 왜 그렇게 되느냐? 왜 그렇게 되느냐? 이런 현상이 왜 생기느냐? 그걸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겉보기 깊이라는 게 있어요. 겉보기 깊이. 겉보기 깊이. 자, 여기를 아예 지워버릴게요. 자, 겉보기 깊이에 대한 것은 우리가 이거 그림을 한번 그려봅시다. 기타가네. 그냥 가자. 자, 만약에 물체가 여기 있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물체. 여기 P입니다. 여기 이제 실제 물체예요. 물체라고 해볼게. 그러면 여기까지 깊이가 있을 거야. 그죠? 여기 이제 물입니다. 여기 공기물이라고 해볼게요. 공기물 이렇게 간단하게. 그죠? 자, 그러면 여기 깊이가 우리가 H다 이렇게 잡아 보면 되겠죠? H다. H다. 그러면 빛이 여기 부딪힌 다음에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꺾여갈 겁니다. 꺾여갈 거야. 빛이 요 지점으로 이제 간다라고 해볼게. 이렇게. 빛이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 이렇게 들어가. 그러면 이제 나갈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서 이쪽으로 꺾여서 가겠죠? 맞아요? 왜? 이쪽이 더 소한 매질이니까. 밀한 매질 쪽으로 꺾이면 이렇게 꺾이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눈이 이렇게 있는데, 자, 이런 거예요. 컵 속에 동전이 하나 들어있습니다. 동전. 근데
요 정도 각도에서 눈으로 보니까 동전이 안 보이는 거죠. 동전이 안 보이는 거죠. 근데 물을 이렇게 채웠더니 동전이 보이는 거야. 위치가 전혀 안 바뀌었는데 물만 부었더니 컵 속에 있는 동전이 보이더라. 이런 현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사람은 동전이 어디 있다라고 생각할까요? 이 사람의 눈은. 자기랑 직선상에 물체가 있는 것처럼 보일 거 아니야.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동전이 여기 있는 게 아니고 어디 있어 보이느냐 하면 여기 있어 보이는 거죠. 여기 있어 보이기 때문에 사람이 인식하기로는 어떻게 보겠습니까? 멀리 있는 것보다 더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이겠죠. 더 떠 보이겠죠. 그러니까 좀 더 커 보이고 그렇게 보이는 거야. 그걸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한번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직선상에 있어 보일 테니까 이렇게 되겠죠. 맞나요? 그러면 요 지점을 실제 P가 아닌 P''이라고 해볼게요. 상의 위치라고 생각합시다. 상의 위치. 그러면 요 깊이를 우리가 H''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만큼. 그러니까 얘랑 얘의 깊이가 달라 보인다는 뜻이에요. 달라 보인다. 자, 여기하고 여기 이렇게 있을 때 여기를 A, 여기를 B라고 한번 잡고 이제 얘기를 해보죠. 자, 각도는 이제 여기를 알파, 여기를 베타 이렇게 잡으면, 자, 요 베타각과 같은 게 여기가 베타각이 같겠죠? 그죠? 그 다음 요 알파각과 같은 게 여기가 알파각이 같습니다. 왜? 여기 직선이잖아. 직선상에 얘랑 얘가 이건 동의각이죠. 그죠? 동의각이고. 요 둘은 억각관계고. 자, 이 상태에서 만약에 B에서 A로 이렇게 이동을 한다고 생각해봐. 즉 얘가 이렇게 점점 이렇게 간다는 얘기는 얘 눈이 여기서 이렇게 가서 나중에 요 위에서 바라보게 되는 거죠. 위에서 바라보는 거. 그 경우를 한번 우리가 보겠다는 겁니다. 자, 불절률. 요건 조금 지울게요, 여기. 불절률, 우리가 N은 이렇게 하면, 뭐분의 뭐가 되는 겁니까? 뭐분의 뭐? 사인 알파, 사인 베타. 이렇게 된 거 맞나요? 그거였죠?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게. 그죠? 그럼 사인 알파를 한번 구해보자는 거죠. 사인 알파. 자, 우리는 뭐를 가지고 생각을 해야 되냐면 요 길이하고요. 요 길이를 볼 거예요. 요 길이. 왜 이 길이와 이 길이를 볼 거냐 하면 지금 B 위치가 점점 A로 갈 거라며. 그죠? A로 점점점 간다라고 하면 요 점선 길이는 결국 쭉 가서 누구랑 같아져요? H 다시. 그 다음에 요 길이는 점점점 줄어들어서 H와 같아지겠죠. 그죠? 결국은 뭡니까? 얘 비율과 얘 비율이, 요 지점이 이제 줄어들면 같은 비율로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얘와 얘로 표현이 가능하다. 이런 의미거든요. 자, 그래서 먼저
사인 베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인 베타는 여기가 PB죠? 그죠? 자, PB분의, 자, PB분의, 선분 표시는 안 할게요. PB분의 AB죠? AB. 요거, AB. 자, 사인 알파는 P-B분의 AB죠? 그죠? P-B분의 AB.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요 두 개는 이제 공통이니까 날라가고. 즉, 요건 공통 부분이기 때문에 요게 어떻게 되느냐는 상관없이 얘네들 비율에 따라 간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식은 결국 P-B분의 PB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게 결국은 이렇게 쭉 가서 A와 B가 같은 점이 되면 이건 무슨 뜻이 되는 겁니까? 요게 H-가 되는 거고 요 길이가 H가 되는 거니까 H-분의 H 이렇게 되는 거죠. 맞나요?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뭔데? 겉보기 깊이라며. 겉보기 깊이. 겉보기 깊이가 여기에서는 H-죠. 얘를 알고 싶은 거야. 그래서 H-는 자, 얘랑 얘를 바꿔주면 N분의 H 이렇게 돼. 이때 N은 뭐야? 만약에 공기물이면 공기에 대한 물의 굴절률. 여기가 1, 2, 매질이 1, 2다. 그러면 N1, 2 이렇게 되겠죠. N1, 2. 그죠? 그게 1에 대한 2의 굴절률 이렇게 될 테니까. 뭔 얘기인지 이해 가요? 만약에 여기에서 눈이 여기 있고 물체가 여기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물체가 여기 있는 게 아니라 눈이 여기 있고 사람이 물속에 보는 겁니다. 물속에서. 물체를 본다. 그럼 어떻게 보인다? 이렇게 꺾여서 눈으로 들어오는 건 똑같습니다. 왜냐면 꺾임이 유지가 돼야 되는 거니까. 그죠? 물질이 안 바뀌면. 그러면 눈이 여기 있으니까 직선상으로 쭉 가버리면 여기가 되겠죠. 그죠? H-가 어떻게 되는 거야? 더 길어져 보이겠죠? 더 높아 보이겠죠? 더 멀리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식이 어떻게 된다? 이게 바뀌면 이렇게 되겠죠. 이거는 경우가 달라진 경우입니다. 그럼 이게 더 커져야 되는 거니까 어떻게? 원래 높이가 요만큼이다 라고 했을 때 그것보다 더 커져야 되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N배 시켜주면 되는 거죠. 뭔 말인지 알겠어요? 요거는 겉보기 깊이가 작아져 보이는 거고 얕아 보이는 거고 사람이 물속에서 이렇게 밖을 쳐다본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물체가 더 높이 있어 보인다. 그걸 할 때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얘기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요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매질이, 하나만 다른 게 아니고, 뭐 하나 더 있다. 더 있다. 매질이 다른 거죠? 누적이 됐을 때, 그 깊이, 그거를 이제 한번 보자. 하나 더 보자는 거죠.
아까 왜 굴절율도 나란한 형태로 매질층이 여러 개가 있을 때 달라졌듯이 저 겉보기 깊이도 그러지 않을까? 그러지 않을까라는 거죠. 여기다가 P점을 여기다 갈까? 여기가 N1, 여기 N2, N3. 자, 그 다음에 이 매질층의 두께가 되겠죠. 여기 H2, 여기를 H3, 뭐 이렇게 한번 봅시다. 자, 일단, 우리가 이쪽에 눈이 이렇게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물체에서 반사된 빛이 이 매질층을 거쳐가면서 우리 쪽으로 이렇게 올라올 텐데, 자, 소환 순서부터 따져보면은 어떤 게 제일 소환 매질이 되는 거죠? N 1이냐, 2냐, 3이냐? 어떤 게 제일 소환 매질이에요? 1, 그 다음이 2, 그 다음 3. 순서대로 이렇게 돼 있겠죠. 그죠? 현재. 그러니까 이렇게 꺾여 있습니다. 만약에 반대가 되면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더 깊어지겠죠. 걔네들은.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보통은 이제 이런 형태로 봐서 더 얕아지는 경우를 본다는 거죠. 자, 얘는 이렇게 쭉 직선으로 가자. 그러면 이 포인트. 이게 겉보기 포인트가 되겠죠. P-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서 자, 대략 이렇게 간다. 그러면 이 지점을 P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여기를 한번 보자. 여기 요 깊이를 H 이렇게 해볼게. H-를 먼저 설정하려면 우리 이것만 신경 쓰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H-는 자, H-는 해봐. 굴절률은 어떻게 돼요? 여기 뭐가 들어와야 돼? 굴절률. 지금 요거 갖고 하는 겁니다. 요거 아닙니다. 요건 더 깊어지는 거니까 밀환돼서 소환 매질로 가는 거고, 요건 소환돼서 밀환 매질로 이렇게 갈 때 겉보기 깊이가 되는 거죠. 이건 반대입니다. 밀환에서 소환으로, 그죠? 이렇게 가는 경우고. 자, 그러면은 N 2와 3에 대한 거죠. 그죠?
n 2에 대한 3 요거에 대해서 여기가 뭐가 되죠? H3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지금 여기에 대한 겁니다. 여기에. 여기 경계. 지금 우리 여기가 N2, N3 맞죠?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천천히 해드릴게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H3 이렇게 되는 거예요. H3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요 녀석을 이제 풀어보자. 자, H3는 그대로고 얘를 풀어봐. 얘는 뭐 분의 뭐야? 원래는 요 밑에서는 N2분의 N3죠? 그죠? N2분의 N3인데 이게 분모에 있으니까 역수치해주면 곱하기가 되는 거니까 N3분의 N2 이렇게 바뀐 겁니다. 이해가시죠? 요 밑에서는 N2분의 N3다. 그게 역수로 해서 곱해진 거다. 자, 일단 H-를 이렇게 잡아두자.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그죠? 쭉 간 빛이 여기서 꺾인 거죠. 그죠? 여기서 꺾인 거.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알고자 하는 거는 요거죠. 지금 H 알통이 쳤네. H 는 좀 쉬다가 합시다. 오케이. 조금 쉬어봅시다.